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거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 근로자 H는 안전모 또는 안전대 거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에 한 5.8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해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협의원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 종종 일어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공사의 경영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정됐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걸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건설 현장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영자 등 처벌 정도에 대한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가 대표이사로 있는 F주식회사가 토목건축공사업체입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신규 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사 이것을 도급을 받았죠. 이 F회사는 공사 수급인으로서 토공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F회사의 현장소장 C와 하수급인 이 회사의 현장소장 B가 현장 관리를 하면서 이 공사를 위해서 A라는 사람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A가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해서 토사를 굴착한 뒤에 덤퍼 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주요 임무를 게을리해서 작업할 때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그런 업무상 과실로,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서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주식회사 이 회사 소속의 피해자 L이라는 사람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이렇게 협착되어서 사망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공사 수급인인 F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 선고하고, 하수급인인 이 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굴착기 작업을 한 A라는 사람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이 회사의 현장소장 B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F회사 현장소장 C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수급인 F회사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D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즉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사망을 야기한 굴착기 작업자 A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의해서 처벌이 됐고, 현장 소장과 하도업체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등은 업무에 관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주제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수급인, 즉 시공사인 F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D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이유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반기에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이런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그리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해낸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F여사의 경영 책임자로서 사망사고 발생할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해서 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했다. 둘째,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 출입 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아니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 위험 등을 적절히 평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하지 않았다. 넷째, 협착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해서 유도자나 안전펜서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등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결론적으로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F여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현장소장 C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공사 현장 종사자 L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봐서 위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표이사인 F여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했다. 그리고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시설물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차량계, 건설기계 자금 유도원으로 S가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위반에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이런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 경영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종사자 내지 근로자가 사망하면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자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다만 2년의 집행유예로 당장 구속되지는 않죠. 그리고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10개월 정도의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형이 처해지고 건설회사는 5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경영자에게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데 D와 같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최종 부담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영자나 현장 소장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되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구속은 시키지 않는 집행유예 2년형을 보통 선고하는 경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2023년 판례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사건에서도 경영자인 대표이사한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주식회사 B소속의 현장 소장이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G라는 사람은 공사 현장 지하 3층 환기구 계급부에 있는 문과 문틀 도장 작업을 하는 근로자 H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거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 근로자 H는 안전모 또는 안전대 거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에 한 5.8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해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경영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천이 아니라 1억 원을 선고한 그런 사례인데, 이것도 공사 현장에서 10개월 내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단기간 내에 이런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계속 발생한다면 이 형량은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에게 과정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건설 현장의 종사자나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를 존중하고 그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고, 또 중대재해가 생기면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보상 민원 등으로 시공사 측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재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중대재해 없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나 종사자들 입장에서나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